요즘 AI 업계가 정말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패권의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한 천재와 그가 만든 혁신을 통해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 전쟁의 구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인재들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전설적인 천재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오순이입니다. 이력을 한번 보세요. 뭐 그냥 말이 안 나오죠? 중국 최고 명문 칭화대 물리학과, 스탠퍼드 박사, 그리고 그 유명한 AI 모델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의 핵심 개발자.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의 정석이죠. 그런데 2025년 9월에 갑자기 구글 딥마인드로 옮겨가면서 업계가 벨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엔스로픽의 핵심 두뇌였던 그가 도대체 왜 갑자기 구글로 갔을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둘의 철학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야오순이는 물리학자 출신답게 직접 부딪혀봐야 한다. 이런 실험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엔스트로픽은 이론적인 가설이나 AI의 안전성 같은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AI는 그냥 똑똑하게 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실험하고 증명해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구글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낙원이었던 겁니다. TPU V6 같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는 물론이고, 그래, 뭐든 한번 해봐 하는 이런 문화까지. 야오순이가 꿈꾸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야말로 AI 파라다이스였던 거죠. 그렇게 구글에 가서 그가 터뜨린 한 방이 바로 이겁니다. 제미나이 3 딥싱크. 이름부터가 깊게 생각한다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 AI 모델이 아니에요. 정말 이름값을 아는 엄청난 녀석이죠. 이 딥싱크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완전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추론 능력. 둘째,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코딩 실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그냥 파괴해버릴 정도의 비용 효율성. 자, 하나씩 뜯어보죠. 첫 번째 특징, 이게 진짜 재밌어요. 마치 CSI 요원 같다고들 하는데요. 보통 AI들은 잘 정리된 문제지를 주면 정답을 찾는 모범생이잖아요. 근데 딥싱크는 달라요. 정보도 부족하고 오류도 섞여 있는 현실 세계의 이런 지저분한 데이터 더미 속에서 기가 막히게 단서를 찾아내서 답을 내놓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3455.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딥싱크가 세계적인 코딩 대회 플랫폼 코드포스에서 받은 점수입니다. 근데 이 점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이 점수보다 높은 사람이 딱 7명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코드를 잘 짜는 수준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직관 같은 걸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돈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모든 걸 말해줍니다. 경쟁 모델인 오픈 AI의 LLM3보다 성능은 비슷한데 비용은 무려 300배에서 400배나 싸요. 3, 4배도 아니고 300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급 세단의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경차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새로 쓰는 수준의 파괴적인 혁신인 거죠. 자, 보세요. 야오순이와 딥싱크라는 이 하나의 사례가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AI 전쟁의 진짜 전선이 어디냐는 거죠. 이제는 미국에 있는 중국 인재,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 인재, 이 둘의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말부터 정말 주목해야 할 흐름이 생겨났어요.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던 최고의 중국 엔지니어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위대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왜 돌아갈까요? 중국이 그냥 작정하고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실리콘밸리보다 더 높은 연봉은 기본이고 거의 국가 영웅급 대우를 해줘요.
연구 환경도 훨씬 자유롭고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에서 마음껏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사실상 백지수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답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는요, 비싼 기계나 인프라가 아니에요. 바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사람, 인재를 키우는 거라는 거죠. 결국 AI의 미래는 국경선이 아니라 이런 천재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인재 전쟁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